자,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평남 자강도 등 전 지역에 퍼져 있어. 미국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어제 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삭감몰 미사일 기지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요. 북한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한 적 없다. 그러나 미국은요. 김정은 탄도미사일 폐기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긴 거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북한 삭감몰 기지와 관련해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네, 신문 대 신문. 오늘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경향신문, 트럼프 때리기 정략적 활용되고 있다. 아, 이 CSIS 보고서가 이런 의미가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 청와대 대변인, 북한 대변 하나. 이렇게 지적을 또 하는 기사입니다. 두 개의 기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자, 삭감몰, 북한 미사일 기지입니다. 삭감몰은 이미 알려진 곳, 트럼프 때리기의 정략적 활용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청와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는 무관, 북한 폐기 약속한 적 없고 의무도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시끄럽다. 의도적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 때리기, 미국 내 정치, 미국 내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반면에요. 조선일보가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삭감몰 기지 북한의 기만 아니다. 속인 거 아니다. 그러자 전문가들 지금 북한 대변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고요. 한미 당국 이미 파악한 내용,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당국에서 밝혔지만 미국 조야 분위기와는 너무 다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두 개의 기사 중에 공감하시는 기사를 선택해서 앞에다 그 신문 제목을 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세 분은 경향신문 그리고 한 분은 조선일보에 공감하신다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은과 위원님,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 먼저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숨긴 것이냐, 기만을 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CSIS도 지난 3월에 8개월 전에 이미 촬영을 한 것이고 또 2016년에 이 시설이 삭감몰 시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곳이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느냐? 사실은 미국도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은 이후에 하원의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공방에 대한 예상은 했었죠. 이제 북한 핵 폐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간에 엄청난 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협상 공간에서 더 얻기 위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이런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얘기들이 지금 충돌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이게 정말 기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늘 얘기하는 것이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11월 이 시점까지 이것을 모든 걸 폐기하기로 했던 것이냐. 그 예를 들면 장거리 관련해서 ICBM 같은 경우는 이미 폐기 조치를 했는데 단거리까지 그럼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 단계적 동시적 조치인데 그러면 이날 이 시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라면 추가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식화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맞지 없던 것이 뭐 새로 들어온 것인 것처럼 해서 이걸 기만이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조금 지금 북미 협상관에서의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의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조선일보에 공감하신다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석관물 외 13곳 예.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그 ICBM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남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의 뭐 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제 휴전선 그 기점으로 예. 해가지고 뭐 저 공중 해양 뭐 이런 얘기 제가 협정은 있지만 그러면 그런 거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예. 북한이 뭐 속인 거는 아니고 그런 예. 협정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 태도에 대한 보도에서는 저는 청와대의 답변 태도. 네, 거기는 조선일보의 그 기사가 저는 더 손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고 다른 건데 이 뭐 속인 거 없다. 이게 뭐 협정 위반한 게 뭐가 있느냐. 라는 태도보다는 우리도 그러니까 새로운 거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고 그러고 그 보도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는 아무래도 국내에 그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에서 나온 보도로 보인다. 우리도 다 이런 건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거기서 뭐 꼭 북한의 편을 들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청와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의 자꾸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 저는. 브리핑 그 모습이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는 똑같이 경향신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짧게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면요. 이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틀린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트는 그러니까 그 장소, 지금 그 개발 기지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에서 뭐 달라진 게 없다. 일축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가짜 뉴스다. 그리고 만약에 나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될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타임즈하고는 또 사이도 안 좋긴 한데 또 이런 반응이 나왔군요. 배종호 교수님. 이제 핵심 쟁점은 이번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새로운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 당국 그리고 우리 당국도 다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속인 것이냐. 그런데 미 신고라면은 신고하기로 협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입장이 과연 북한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냐. 오히려 동시에 지금 트럼프를 대변한 것도 맞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가짜 뉴스다.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북한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잘 해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제기, 정략적인 의도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면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분 대 신문 지켜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래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앞으로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엑셀시어, 더욱더 높이 이런 뜻입니다. 슈퍼히어로의 아버지 하늘로 떠나다. 바로 이분입니다. 스탠 리. 자, 미국 유명 만화 작가 스탠 리 별세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분이 만들어낸 슈퍼히어로가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말 그대로 마블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슈퍼히어로. 이분이 다 만들어내셨군요. 마블의 영웅 캐릭터와 세계관 창조, 미국 최고 영예 예술 훈장 받았다. 모두에게 자신감, 영감 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셔도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제가 원래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현명 새로 임명된 청와대 사회수석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대선 공약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국회에서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소득 대체로 50% 인상,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50%의 대체율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김선일 평론가,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하고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복지부에서 올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트윗 자르면서 보험료율 부분을 좀 문제 삼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뭐 장하성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성 실장이 학자로서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좀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명 지금 수석도 지금 과거에 좀 아주 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복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실제 이제 이런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현실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실에 맞게 이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바람직한 또 평가를 하셨네요. 정은가 비원께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어떻게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할 것도 없이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의 그런 공약과 충돌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공약이 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실제 정책을 들어갈 때 여러 이제 사회라든가 정치 환경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현실화 속에서 접목시킬까 이 고민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맞지 않고 과한 그 예측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면 그걸 수정해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그 첫 발을 띄면서 지금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이게 현실이겠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5도 전후를 기록하지만 낮에는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